근데 이건 뭐죠? 최순실이 울었어요? 울었어요. Why? 그래서 휴정까지 했습니다. Why? 이게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제 정유라가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사실 엄마를 저격했죠. 예. 냉정하게. 예. 그리고 뭐 정유라의 증언이 뭐 이재용 부회장 유죄 판결에도 꽤 큰 역할을 했고 거기에 큰 역할을 한 거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의 재판에도 큰 역할을 할 게 뻔하죠. 근데 그때 법정에서 했던 그 공판 조서가 증인신문 조서가 증거로 채택이 됐어요. 어머머머. 그러니까 딸의 진술 조서가 증거로 채택이 되면서 누구 재판에서? 박근혜 최순실 재판에서. 그럼 최순실 입장에서 보면 내 딸의 진술 때문에 내가 불리해지는 상황, 내 딸이 나하고 반대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에 대한 사실 그거에 대한 이제 좀 한탄스러움도 있을 거고 또 일단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정유라가 어쨌건 지금 이경재 변호사도 사임했고 지금 뭐 돈이 없다네요. 정유라가. 그래서 뭐 아버지 좀 만나서 이제 뭐 조금씩 이제 지원을 받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도 정유라의 안위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는데 안위가 걱정되면 좀 돈을 좀 주시지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이제 그런 상황에다가 또 지금 최근에 뭐 박원호 승마협회 전무 예. 그다음에 노태강 전 국장 지금 차관이죠. 예. 이들의 진술이 사실 거의 카운터펀치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거의 계속 궁지로 몰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 서름이 북받치지 않았나 싶네요. 울었는데요. 법정에서 울기 어렵거든요. 엉엉 울었답니다. 웬말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예, 법정에서 보통 이제 최후 진술할 때 그때 울죠. 일부러 울기도 하는데 그때는. 특히 이제 재벌 총수들이 그렇죠. 전체적인 그림을 좀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걸성걸성거리고요. 예. 근데 이건 재판 중에 재판하기 전에 휴정하고 개정됐을 때 울었다는 건데 저는 요렇게 봅니다. 울었던 이유가 백 변호사님 그 이유 다 맞고요. 플러스 해가지고 박원호 전무하고 전 전무하고 노태강 나왔을 때 옛날 최순실 같으면 직접 질문을 하는데 입을 다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졌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졌기 때문에 어떤 논리로서는 이기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약간 이제 재판부한테 난 졌다. 양형을 조금 잘해달라. 이런 신호를 던진 게 아닌가. 울면서 결국은 근데 뭐 이거를 막 일부러 막 서로에 복받쳐서 우는 게 아니고 울려고 마음 먹고 우는 것 같아요. 울려면 막 그게 중간에 울어야죠. 뭐 개정 열리다 말자 엉엉 우는 게 좀 이상하거든요. 이거 저희가 봤을 때는 뭔가 흰 손수건을 던지는 느낌, 흰수건 던지는 느낌 생각. 복싱 게임에서 흰 손수건을 던지고. 그러니까 여러 한 2년은 떨어졌어요. 얘를 15년 할 것도 재판장이 한 13년 해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던진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9977님 쇼 잘하네. 최순실은 다 쇼 믿으면 안 됩니다. 0134님 오늘 정치쇼는 마치 코미디 쇼를 듣고 있는 착각이 들 정도로 재미있네요. 봉도사님 정치쇼 폭풍 화이팅입니다. 땡큐.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반론. 예. 수건을 던지려면 자백을 해야죠. 자백은 또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다 부인하면서 손수건만 던지면 뭐합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손수건은 양형에 별로 참작이 안 돼요. 울었다고 2년씩 깎아주는 게 어디 있어요. 만약에 제가 사실은 이런 일을 다 했습니다. 엉엉엉엉 울면 그러면 이제 재판장도 그래도 이제는 뉘우치고 본인의 혐의를 다 인정하는구나. 그럼 명확하게 가명사가 되죠. 근데 한 적 없어요. 엉엉엉엉인데 이게 되겠어요. 예. 최순실이요? 최순실의 눈물. 차가 울고 싶으니까 울었겠죠. 뭐. 울기 싫은데 울 수는 없죠.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뭐 아니 딸기 그렇게 하나 얘기한 거 그렇겠죠, 의미까지 뭐. 우리가 해석하면서 방송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니까요. 가치가 없다. 아니 자기가 그냥 울고 싶었다. 저는 이제 두 사람 말 중 백 변호사 말이 맞다고 보는데 자기가 딸 생각나고 그러니까 그냥 엄마의 마음으로 울었겠죠. 그러니까 전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게 재판에 아무 영향 없다. 1도 0.001도 0.001도 영향. 아니 매일 와서 운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매일 재판할 때마다 울면서 재판보다 더 조금씩 짜증날 수 자백한다면 있어요. 맨날 우는 시간만 거죠 그냥. 끌고. 1년은 깨주겠죠. 아니 난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렇죠. 근데 알겠습니다. 진짜 저 재밌는 거 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동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울 때 잠깐 이렇게 탁 이쪽이지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또 앞으로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게요. 두 사람이 정말 성격이 다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가깝게 지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왜냐하면 최순실 씨는 보면 감정 기복이 좀 있는 사람이고 박근혜 눈물이 없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속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보면 잠깐 낙서 이렇게 좀 하고 가끔 조는 거 말고는 그냥 이 정도 안 해. 웃기도 해 또. 가끔. 웃기도 해. 네. 그러니까 감정 기복이 별로 없는 사람인 것 같아서 저렇게 다른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지금 친해질 10월 17일까지가 박근혜 대통령 1차 구속기가 만료 아니에요. 그때까지 못 끝납니다. 재판. 그때까지 못 끝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이제 풀어주던가 다시 구속을 하던 거죠. 추가 띄우든가. 네. 근데 지금 SK하고 롯데 관련해서는
저번 영장 청구할 때 범죄 사실 빠졌었거든요. 예. 하나 문제가 있어요. 예. 근데 그 두 개는 심리가 끝났거든요. 아하. 그래서 고민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있었는데 정유라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어요.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이재용 씨, 네. 이재용 부회장 네, 증인으로 이재용 나서 부회장. 스모킹건에 가까운 결정적 폭탄 증언을 발언을 했는데. 많이 했죠. 예. 폭탄 발언을 많이 해서 어찌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유죄 판결 나오는데 꽤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많은 그 삼성과 관련해서는 네. 큰일 그렇죠. 했죠. 그래서 열일했죠. 정유라 씨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했던 진술 예. 조서는 증거로 검찰에 제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 측의 유영하 변호사가 우리 정유라 증인 신청하겠다. 오호. 그걸 왜 그랬을까요? 정유라가 증인 신청이 받아져서 이재용 부회장 유죄 나왔죠. 예. 근데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의 재판은 사실상 쌍둥이 재판입니다. 일란성 쌍둥이. 그래서 저기서 유죄가 나오면 여기서도 유죄가 나온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유죄의 증거가 됐던 정유라의 진술이 거짓말이다라는 걸 탄핵하기 위해서 증인 신청을 한 건데 탄핵을 못하면 탄핵 못하면 그 뭐 유죄 나오는 거죠. 그냥 자승자박. 자기가 자기 발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정유라 씨가 갑자기 진술을 바꿀 리도 만무하고 그럼 본인 위증죄로 처벌되는데요. 오호. 그러니까 사실상 별 의미가 없고 아니 그래서 그 어제 네. 변호사 유영하 변호사 신청했을 때 검찰의 반응 보셨어요? 읍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정유라의 증언을 탄핵하려는 게 제일 큰 의도라고 보지만 근데 더 큰 거는 10월 16일 12시까지 선고가 나야 되잖아요. 구속기간 예. 만료 그때니까. 이 10월 2일 그 임시공휴일 돼서 10월 첫째 주 재판 안 합니다. 이제 일주일 내내. 예. 그러면 늦어도 9월 말에 끝나야 돼요 재판이. 오호 결심 공판이. 그러면 정유라 증인 채택하고 어제 또 정유라만 아니라 여러 명 증인 신청했더라고요. 그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는 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증인 신청을 안 받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딴 재판에서 뭐 진술 여기 다 와 있는데 채택하면 되죠. 그거 다 채택했어요. 저는 좀 받아들여서 정유라가 좀 깜짝 출연 좀 했으면 하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정유라 씨라고 와가지고 불러주세요. 정유라 씨가 와가지고 저번에도 깜짝 출연해서 이재용 재판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깜짝 출연해서 쇼킹한 결론을 낳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부를 게 아니에요. 벌써 다 얘기했기 때문에 혹시 와가지고 또 엉뚱한 더 강력한 얘기를 많이 해버린다 그러면 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그 사건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아하. 증인 부를 사실은 전략적으로 부를 이유가 사실 승부수를 없어요. 뛰었는데 악수가 될 수 있겠다. 악수가 될 수가 있고요. 아, 아.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나아요. 차라리 예, 안 나오는 게 낫다. 나오면 또 엉뚱한 얘기합니다.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한. 지금 벌써 다 해놨는데 그거 가서 예. 딴소리 못 하는 거거든요. 위증죄로 처벌받아요. 그렇잖아. 처벌받아야죠. 위증죄로 처벌받는다고. 여기 갖고 그때 잘못 얘기한 거 같네요. 이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막 승부수라기보다는 그냥 한번 어차피 안 나올 거고 어차피 시간 법원에서 끌기. 안 받으니까 시간 끌려고 한번 던져본 거지. 나오면 놀랄 걸요 자기들도. 나왔나 이래 될 걸요 아마. 진짜 나왔네 이래 되면. 아니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예, 받아들이시고 정유라가 갈게요 진짜로 하고 나와버리면 본인들이 더 놀랄 거예요 오히려. 탄핵을 해야 되는데 아주 친밀한 증인 신문을 해가지고 이 정유라가 거짓말했다 저번에 다 거짓말이었다고 그런 진술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예. 그럴 가능성 적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네. 지금 뭐 변론 능력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좀 떨어지지 않아요? 삼성 뭐 제가 쪽보다도. 또 그렇게 말할 사람긴 그렇지만 국민들이 다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정유라 증인 신청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굉장히 기대가 돼요. 오. 저는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한 달밖에 안 남았긴 했는데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제대로 된 변호사 역할을 하려는구나라는 그런 이제까지 사실은 그냥 묻어가기 전법이었거든요. 뭐 뇌물 이재용 부장 알아서 지금 하겠지 뭐. 유영하 변호사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 친하지 않아요? 아니 몰라요 저. 근데 왜 그랬어요 자꾸? 같은 당이었었는데 몰랐어요? 몰라요 저. 팀킬에 서로 죽이는 거야? 몰라요 진짜 모른다니까요? 모릅니다 저는. 예. 근데 이제 제대로 된 재판할 거다. 뭔가 이제 승부를 던지는 것 같아요. 이제 잘 될지는 뭐 모르겠으나 저는 아까 백선 변호사 얘기는 약간 다른 게 이거 하나 받아준다가 얘 다른 증인들은 모르겠는데 정유라 하나 정도는 이거 하나 더 한다고 해서 저녁에 재판기가 그렇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제 승부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유영하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완전 와가지고 예전에 특검이나 했던 얘기 똑같이 하게 되면 하나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정유라 왔어요. 저는 진짜 왔으면 좋겠거든요. 와서 자기 엄마랑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서 하면 방송 아이템 폭발입니다 그날.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와가지고 정유라가 막 이모 안녕 뭐 이런다든지 이모가 보내준 말 잘 타고 있어요. 이런 난리 나는 거죠. 오호. 그렇잖아요.
근데 유영하 변호사가 잘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 근데 예. 어차피 너무 몰렸기 때문에 승부수를 던질 필요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 여기서 진짜 이모가 보내준 말 잘 타고 있어요? 이러면 이런다가 뭐가 더 나빠지겠어요? 지금 어차피 최악인데. 그러니까 승부수를 던져보는 건데 그러면서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뭔가 본인만이 알고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정유라의 진술을 한두 개라도 탄핵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승부수를 던져볼 수는 있는 거죠. 그 더군다나 정유라 씨가 만약에 안 나왔다? 만약에 안 나왔어요? 채택했는데 그러면은 유영하 변호사 바로 그 얘기 할 거예요. 그거 봐. 왜 우리가 하면 안 나오지? 야, 특검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불안하니까. 새벽 1시에 CCTV 봤지 니들. 막 그래가지고 몰래 나가고 호텔에 있다가 왔는데 그리고 정유라 기소도 안 하네? 근데 왜 우리가 부르니까 왜 안 나와? 나와서 똑같은 얘기 하면 될 건데. 이거 특검이랑 정유라 씨가 뭐 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주구장창 할 거예요. 그 카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름의 승부수를 던진 거 성공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게 하나서 어제 이제 아까 정유라 증인 신청할 때 예. 특검 반응 읍수 말씀하셨잖아요. 예. 기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정유라 증인 신청하기 전에 그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어제 표정이 좋았답니다. 그리고 그 증인 신청할 때 유영하 변호사 막 얘기하면서 막 웃었대요. 그래서 일부 기자들은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혹시 뭔가 카드가 있나? 왜냐하면 증인 신청하려면 그 전에 접견 들어가가지고 다 이제 얘기를 하고 오케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님 이제 그걸 꺼내시죠. 그럴까요?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또 발령기하네. 그러니까 한번 나오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검찰의 읍스가 의미가 있어. 읍스가 뭐냐면 의미가 있었는지. 아니요 읍스가 어이가 없어서 한 거예요. 아니 근데 읍스가 증거 읍스. 예, 맞습니다. 저도 결과는 모르죠. 저도 박지훈 변호사한테 한 표 이거는 박지훈 변호사. 어이가 없어서. 어이상실에서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특검은 그렇겠죠. 기가 막히다고 하는 내론수가 기껏 그거밖에 없었냐? 아하. 알겠습니다. 자. 대한 사실 그거에 대한 이제 좀 한탄스러움도 있을 거고 또 일단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정유라가 어쨌건 지금 이경재 변호사도 사임했고 지금 뭐 돈이 없다네요. 정유라가. 그래서 뭐 아버지 좀 만나서 이제 뭐 조금씩 이제 지원을 받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도 정유라의 안위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는데 안위가 걱정되면 좀 돈을 좀 주시지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이제 그런 상황에다가 또 지금 최근에 뭐 박원호 승마협회 전무, 그다음에 노태강 전 국장 지금 차관이죠. 이들의 진술이 사실 거의 카운터펀치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거의 계속 궁지로 몰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 서름이 북받치지 않았나 싶네요. 울었는데요. 법정에서 울기 어렵거든요. 엉엉 울었답니다. 왜 말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법정에서 보통 이제 최후 진술할 때 그때 울죠. 일부러 울기도 하는데 그때는. 특히 이제 재벌 총수들이 그렇죠. 그럼 명확하게 가명사가 되죠. 근데 한 적 없어요. 엉엉엉엉인데 이게 되겠어요. 최순실이요? 최순실의 눈물. 차가 울고 싶으니까 울었겠죠. 울기 싫은데 울 수는 없죠.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뭐 아니 딸기 그렇게 하나 얘기한 거 울었겠죠, 의미까지 뭐. 우리가 해석하면서 방송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니까요. 가치가 없다. 아니 자기가 그냥 울고 싶었다. 저는 이제 두 사람 말 중에 백 변호사 말이 맞다고 보는데 자기가 딸 생각나고 그러니까 그냥 엄마의 마음으로 울었겠죠. 그러니까 전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게 재판에 아무 영향 없다. 1도 0.001도 영향 아니 없다. 매일 와서 운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매일 매일 재판할 때마다 울면서 아, 재판보다 조금씩 짜증날 수 자백한다며. 있어요. 맨날 우는 시간만 거죠 그냥. 끌고. 그러니까 1년은 깨주겠죠. 아니 난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렇죠. 근데 알겠습니다. 진짜 던지는 느낌, 손수건 던지는 느낌. 생각. 복싱 게임에서 흰 손수건을 던지고. 그러니까 요런 한 2년은 떨어졌어요. 얘를 15년 할 것도 재판장이 한 13년 해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던진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9977님 쇼 잘하네. 최순실은 다 쇼쇼쇼 믿으면 안 됩니다. 0134님 오늘 정치쇼는 마치 코미디 쇼를 듣고 있는 착각이 들 정도로 재미있네요. 봉도사님 정치쇼 폭풍 화이팅입니다. 땡큐.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반론. 수건을 던지려면 자백을 해야죠. 자백은 또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다 부인하면서 손수건만 던지면 뭐합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손수건은 양형에 별로 참작이 안 돼요. 울었다고 2년씩 깎아주는 게 어디 있어요. 만약에 제가 사실은 이런 일을 다 했습니다. 엉엉엉엉 울면 그러면 이제 재판장도 그래도 이제는 뉘우치고 본인의 혐의를 다 인정하는구나. 전체적인 그림을 좀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글썽글썽거리고요. 근데 이건 재판 중에 재판하기 전에 휴정하고 개정됐을 때 울었다는 건데 저는 요렇게 봅니다. 울었던 이유가 백 변호사님 그 이유 다 맞고요. 플러스 해가지고 박원호 전무하고 전 전무하고 노태강 나왔을 때 옛날 최순실 같으면 직접 질문을 하는데
입을 다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어. 이제 좀 졌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졌기 때문에 어떤 논리로서는 이기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약간 이제 재판부한테 난 졌다. 양형을 조금 잘해달라. 이런 신호를 던진 게 아닌가. 울면서 결국은 근데 뭐 이거를 막 일부러 막 서로에 복받쳐서 우는 게 아니고 울려고 마음 먹고 우는 것 같아요. 울려면 막 그게 중간에 울어야죠. 뭐 개정 열리다 말자 엉엉 우는 게 좀 이상하거든요. 이거 저희가 봤을 때는 뭔가 흰 손수건을 그런데 이건 뭐죠? 최순실이 울었어요? 울었어요. Why? 그래서 휴정까지 했습니다. Why? 이게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제 정유라가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사실 엄마를 저격했죠. 예. 냉정하게. 예. 그리고 뭐 정유라의 증언이 뭐 이재용 부회장 유죄 판결에도 꽤 큰 역할을 했고 거기에 그럼 큰 무슨 역할을 한 나왔죠? 거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의 재판에도 큰 역할을 할 게 뻔하죠. 근데 그때 법정에서 했던 그 공판 조서가 증인신문 조서가 증거로 채택이 됐어요. 어머머머. 그러니까 딸의 진술 조서가 증거로 채택이 되면서 누구 재판에서? 박근혜 최순실 재판에서. 그럼 최순실 입장에서 보면 내 딸의 진술 때문에 내가 불리해지는 상황, 내 딸이 나하고 반대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에